네, 원리를 설명하는 강사 컴퓨터사초이 최우성입니다. 자,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이 헤빙과 웨어가 엄청 헷갈렸었는데요. 제가 딱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그 이후부터는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헤빙은 어떤 때 쓰는 거냐면요. 일단은 그룹 바이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룹 바이라고 하면은 이제 통계 쿼리 할 때 한 번씩만 중복을 제거하고 디스플레이를 해주는 핵 레이블 또는 이제 핵 머리글에 위치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중복을 제거해서 한 번만 표시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이제 요약함수, 합계나 평균이나 개수나 최대 최소를 보여줘서 이렇게 서머리 요약하는 이제 통계 쿼리에 사용하는 것이 그룹 바이다. 그래서 만약에 그룹 바이하고 쥐기를 쓰게 되면 쥐기가 한 뭐 200명이 있다. 그러면 한 번씩만 나오면 이제 사원, 대리, 과장, 부장까지만 쓸까요? 이렇게 해서 4개만 200개의 레코드가 4개로 디스플레이가 되고 거기에 따른 뭐 인원수 하면 뭐 70명, 대리 20명, 과장 뭐 5명, 부장 5명. 너무 많은가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 해주는 게 이게 이제 그룹 바이가 하는 역할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인원수고 여기가 이제 쥐기라고 하는 그룹 바이고 네. 그러면 이제 이 해빙절은 어떤 때 쓰는 거냐면 첫째요. 색깔을 좀 바꿔서요. 그룹 바이 필드에 조건을 줄 때 해빙을 씁니다. 그룹 바이가 없으면 아예 해빙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역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사원 5워 대리를 조회하고 싶다. 그러면 이 밑에다 조건을 주게 되면 이때 해빙으로 들어가고요. 또 여기 있는 집단 함수 있죠. 그룹 함수. 이 그룹 함수에다가 뭐 20명 이상을 조회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그룹 함수의 조건을 주게 돼도 해빙력으로 들어가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그룹에 관련된 거에만 조건을 부여할 때 해빙절이 들어가고 그룹에 연관이 없이 조건을 줄 때는 이제 웨어절이 들어가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조건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합니다. 뭐냐? 단 영어뿐만. 이게 이제 웨어절이죠. 그러면 부서가 별도로 올 거 아니에요? 부서명이 같다 영어법. 뭐 이렇게 오겠죠?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웨어절이라고 합니다. 웨어절.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그룹과 연관성이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과 같은 직원, 사원번호, 부서명, 성명, 직급 테이블에서 부서별 인원수가 3명 이상이니까 부서별 인원수를 구한 건 통계 쿼리고 그 인원수의 조건을 주게 되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해빙절을 써야 되겠죠. 집단 함수하고 그룹 바이에 그죠? 직원 테이블이 있고 사원번호, 부서명, 이름, 나이, 근무연수, 급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웨어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잠깐 끊어지는 바람에 사원번호, 부서명, 이름, 나이, 근무연수, 급여 테이블에서 근무연수가 3년 이상인 직원들을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줘야 돼. 같은 나이인 경우는.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그룹 바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부서별이나 또는 부서명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건 부서명밖에 없겠는데요. 또는 근무 연수로 중복된 값이 있는 필드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는 부서별 인원수가 있는 통계 쿼리가 된 상태이고 얘는 이제 그룹 바이가 없는 상태에서 개별 필드에다가 조건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웨어절을 써야 되는 거죠. 물론 통계 쿼리도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해빙절도 쓰고 웨어절도 같이 쓸 수 있지만 여기서는 해빙 자체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룹 바이가 없는데 어떻게 써요? 이해가세요? 이제 좀 해빙과 그룹 웨어절을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여하튼
그룹바이 없는 해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하죠. 그 안고가 그룹바이고 찐빵이 이제 해빙이 되는 거고요. 웨어는 그룹바이에 관계없이 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씀을 하나만 더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만약에 웨어하고 해빙이 같이 있다. 그러면은 순서가 이제 뭐가 먼저 진행이 되냐? 웨어절이 먼저 진행이 돼서요. 조건에 일치하는 것만 불러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룹 바이가 이루어지고 그룹 바이에 또 해빙이 적용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웨어가 순서가 제일 빠르다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좀 이해 가시나요? 아무튼 중요한 개념인데 워낙 SQL을 자격증에서 강조를 안 하다 보니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SQL은 자격증을 떠나서라도 꼭 알고 계셔야 차후에 SQL문을 활용할 수가 있는 또 대용량 DB에서 하든지 아니면 좀 웹 쪽에서 프로그램을 구현할 때도 SQL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참에 그냥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지 마시고 SQL도 틈틈이 공부를 하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자격증에도 물론 도움이 되고요. 나중에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도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증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뭐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도 일단 강사분들 자체도 자격증을 위한 최적화된 교육만 하지 실무 경험이 많이 없으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딱 그것만 하시고 그 외의 것은 안 해버리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 따로 실무 따로 이제 따로 국밥이 돼서 놀고 있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냥 염두에 두지 마시고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시험에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